12월 22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역시 안쪽에 이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무거운 주로에 들어가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고요. 외곽으로 빼가지고 추입하는 마필들은 밉상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기수들이 약간 눈이 오다 보니까 앞선에서 이게 경합하면서 힘에서 불리한 마필들은 무너지고 힘에서 좀 붙였던 마필들은 또 입상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주적인 정면을 보면은 중간 정도 따라가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했다고 판단됩니다. 토요 경마 이 레이스 흐름을 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호 경마에서는 박송 완벽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강단이 있는 마필들은 별로 없습니다. 2번마 원더풀리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2번 원더풀리즘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정종희 기수가 최근 마음이 급해요. 계속적으로 선행형 마필들 타고 입상이 성공했는데 선행형 마필들의 지금 최근 들어서 추입형 마필들이 입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종희 기수하고의 최근 각질이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고요. 4번마 챔프함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4마리 밖으로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좀 더 강한 조교를 시행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마필로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7번마 임노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기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일단 약간의 스타트 자체적으로 약간의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속에서 모래를 맞아봤을 때 반응하는 모습도 좋았고요. 이 마필이 약간 물고 튀는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만 배려놓고 잘 타줘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조지르 기수가 딱 맞게 주행검사도 하고 조교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고 가는 힘 자체는 워낙에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끌리면 안 돼요. 힘만 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기수인 만큼 7번마 임노, 요게 이제 안정적인 충박감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의외로 좀 바람이 많이 불 것으로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9번마 드래곤 킬러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아쉬운 게 보연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좀 아쉬워. 와, 분명히 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주행검사 때 스타트 능력이면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중위권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번 경주 보시면 2번하고 8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레이스 흐름상 뭉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9번마 드래곤 킬러, 의외로 거의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조교 때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조교 때 드래곤 킬러가 국내산 4등급 블루인디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라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힘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9번마 드래곤 킬러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한마디 말로가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농협회장배 RS 특별경주 출전했던 마필이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안쪽에 2번마 이스트 스카이뿐이 없어요. 선행형 마필인데 2번이 빠르고 그 나머지 마필들이 빠른 말이 없거든요. 6번마 한마디 말로도 충분히 레이스 운영할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여기에 보는 마필은 저는 4번마 베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4번마 베아트리스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경주 들어서 의외로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정희 기수는 선행형 기수잖아요. 앞선에 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한 템포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11주의 공백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교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리고 9번 위주로 조교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지금 이 마필이 지금 3착 승군에 딱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앞선에서 1300m 거리를 꾸준하게 뛰어봤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경마를 조금 일찍 제가 좀 잡았습니다. 요거를 추천 경주로 잡았는데
7번마 노드2 에이스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경 다실바 기수가 적극적으로 좀 붙었는데 약간 스타트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세 번째까지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개적으로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딱히 지난번보다 좀 좋아져 있는 모습은 없고요. 5번마 최강 트리플도 일단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은 아닙니다. 앞선에 붙어가지고 얼마만큼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제가 이제 부산 딱 하나의 승부처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여기서는 무조건 2차권 안에는 그냥 와야 된다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 마필이 2번마 닥터 맥터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도 좀 바람이 의외로 좀 많이 불 겁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에서 지금 4번 게이트 삼성까지 따라 붙어가지고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국내에서 1등급 파워 원더풀의 형제 마필입니다.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데뷔전에 13초 6에 13초 8의 스타트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진겸이가 완전히 말을 만들어서 관리사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완전히 뭐 끌고 가려는 힘, 중속에서 힘 이런 걸 모두 다 완벽하게 만들고 나와요. 또 백광열 쪽에서도 이 이효식 기수보다는 진겸 기수를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진겸 기수와 호흡도 더 잘 맞아요. 근데 말이 워낙에 좋아졌어요. 이번 닥터 메타스가 완전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앞선에서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5번하고 7번 붙으면 더 좋아요. 이번 닥터 메타스는 말이 옆에 붙으면 붙을수록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닥터 메타스를 놓고 이번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3번마 청산질주 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두권을 붙들 수 있는 세력이고요. 여기 안쪽에 1번과 3명 스트롱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약간의 이제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1번도 직전 경주 종계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마필이었고요. 뭐 3번마 청산질주 같은 경우는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지만 조교 시의 직전 경주의 모습은 직진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번에도 그냥 그대로 그 레이스 그대로 일단 타주면 되는 마필로 판단되어 있는데 저는 7번마 라누 노던 댄스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제가 안정적인 마필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전에서 정호조 기수가 바닥위권에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11월 16일 경주에서는 김성현 기수가 타고 13초 6의 스타트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데뷔전하고 두 번째 경주하고 스타트 타임이 거의 뭐 1초 차이가 나요. 주로 빠르기도 데뷔전에서는 주로 빠르기가 3인데 두 번째 경주 주로 빠르기가 5예요. 그러니까 주로가 더 무거웠는데 스타트가 1초 정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3번마 청산질주도 좋고 4번마 학산카이로도 좋아요. 하지만 완전한 변화를 보였던 마필 7번마 라운 로던 댄서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현장에서 1번과 3번이 엄청나게 인기권에 팔리고 8번마 사이클론도 일단 팔릴 겁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변화를 왔던 7번마 라운 로던 댄서를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딱히 이번 경주는 뭐 능력 마필들 딱 5번 노스틴 마린, 6번마 불의평화 이 두 마필이 인기권에 팔립니다. 근데 둘 다 뭐 선두권에 5가 선행이 가고 6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뭐 송경근이하고 김혜성 기수가 싸우는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선두권에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도 판단됩니다. 근데 둘 다 뭔가 조금은 약간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는 마필은 9번마 원더풀 포춘이 되겠습니다. 요걸 한번 노려볼게요. 이 원더풀 포춘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 능력을 일단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추입도 돼요. 이 마필이 지금 계속적으로 단도리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원더풀 포춘 같은 경우는 지금 송병직 조교사가 지난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 23조 손병주 조교사는 제주도에서 기수 생활을 하다가 체중이 이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주도 육성 목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사 생활을 했어요. 조련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조교사를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말들을 보면 손병주 조교사가 자기가 직접 조교하는 마필들을 의외로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조교 때의 느낌을 확실히 잡고 가는 조교사예요. 근데 말을 잘 타요. 조교를 잘해요. 강한 조교보다는 구보 위주로 조교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원더풀 포춘 이번에는 조금 더 선두권에 붙을 수 있다. 5번하고 6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호식 기수가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7번마 원더풀 로던 뭐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딱히 뭐 능력 마필들도 없고 브리더스컵에 출전해가지고 바닥을 쳤지만 이번에 기술은 CC1 기수로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CC1 기수가 이번에 타고 있는데 CC1 기수가 이제 몸을 풀릴 때가 됐는데 계속적으로 좀 몸을 못 풀고 있습니다. 몸을 풀 때가 됐는데 이번이 또 그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마필이에요. 침발마 원더풀 로던 이 마필을 가져가도 충막감으로 놓고 한번 해보겠고요. 후차권으로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4번마 스타니머니도 직전 경기 3코너부터 무빙을 떴고 5번마 이클리스 엣지 같은 경우는 모리를 피하면서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 속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대로만 또 타주면 될 것으로 보이고 11번마 라이징모 같은 경우는 뭔가가 조금 부족하고 그러면 10번마 거센여제가 되겠습니다. 거센여제 직전에 모래를 맞고 밀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주춤대리면서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라스트 진로 또 막혀버렸던 마필입니다. 진로가 막히면서 레이스 전개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마필입니다. 차라리 이번 경주처럼 외곽 게이트가 나아요. 이 마필이 지금 9월 28일 경주 때 최근 세 번째 경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준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무빙을 떴더니 의외로 좀 잘 떠줬어요. 근데 최근 3번 게이트, 1번 게이트 안쪽에 갇혀버렸더니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포지션에서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번엔 좀 찬스가 되지 않을까. 문세영 기수가 직접 2주 동안 조교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리서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초격차. 약간의 내측으로 약간의 기대는 약간의 모습을 조교 때 보여줬습니다. 아직 직진성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은 완벽한 모습이지만은 뭔가가 약간 찝찝한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조교 때 강도는 올리는데 너무 초격차가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4번마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에서 완전히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도 딱히 뭐 좋아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마필은 3번마 보령 라이트퀸이 되겠습니다. 일단 3번마 보령 라이트퀸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들어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조교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국내산 1등급 마필들과 뭐 병아보리 조교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국내산 1등 소우굿이라는 마필들하고 조교를 했습니다. 지난번엔 국내산 1등급 경주, 마무리 조교는 국내산 1등급 경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교 때의 모습이 한 6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교 때 모습이 한 90%까지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3번마 보령 라이트퀸 승급전에 맞이했지만 1km 감량 2점 그리고 지난번 1400m 1분 27초 때 마지막 추임력이 13초 1 많이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2번, 1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빨리 레이스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 추이를 볼 수 있는 3번마 보령 라이트퀸 이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발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욱의 추천 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안말 경주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야 몸싸움을 하면 안 돼. 이 안말들 같은 경우는 치고 박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마지막에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차분하게 레이스하는 취평의 마필들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2번마 뭐 그냥 가라 뭐 팔리고요. 여기 6번마 태평부도 팔리고 4번마 원더필 세킹도 팔리고요. 3번마 용비수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들이 그냥 자기 걸음만 꾸준하게 뛰는 마필들입니다. 이 레이스에서 그냥 21초 때까지만 뛰어주면 여기서는 1등이에요. 21초 때까지 뛰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아예 인기권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딱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올라왔구나, 말이 많이 좋아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앞에 가려다가 계속적으로 막 무리하다 보니까 말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기수가 주구사가 시켜서 그런지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성과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 성과 보여줬던 만큼 이번에는 그 복병권에 있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에서도 중반복 형주부터는 약간 인기마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경주로 그 맥락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스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뭐 충막감은 나와 있는 경주 편성이고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마필들이 있죠. 8번마 스마트 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경남일법의 대상 경주에서 이제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솔직히 타는 모습 보면 이때 뭐 제가 강착이 돼가지고 이때 레이스가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죠. 그때 상당히 높았는데 8번마 스마트 버스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뭐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여기서는 뭐 어느 때보다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돼요. 근데 여기 이제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봐서는 9번마 윈윈 이 마필을 복병권의 마필로 가져갑니다. 이게 4,500만원짜리입니다. 4,500만짜리. 근데 지금 앞다리 질병으로 약간 고생을 했고요. 직전 경주는 전진공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그냥 한번 타봤던 마필입니다. 이게 개인 대염이 있어가지고 다리 쪽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을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국내산 2등급 매직 클래스라는 마필이라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4,500만원짜리가 아직 9번을 뛰는데 지금 2번의 우승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4등급 경기에 출전한 6등급 경기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요. 그때의 상대들은 워낙에 강한 상대들과 뛰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해볼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9번마 윈닝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냥 인기마 뭐 1번마 송당망치 39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고 2번마 미스터 콩코드도 기본기가 있고 3번마 천궁도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고 다들 뭐 여기 뭐 1400m, 1200m 경주 1400m 뛰어본 경험이 없고요. 1200m 경주 편성인데 다들 뭐 14초 대 15초 때까지만 뛰면 여기서는 우승을 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3번마 천궁 스톰도 지난번에 뛰는 거 보십시오. 선행을 가가지고 아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 2번마 미스콘 코드도 이번에 뭐 선두권에 가야 되는 마필이죠. 외곽에서 뭐 강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 마필도 이제 부담량이 올라갔고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모쿠시라가 되겠습니다. 4번마 모쿠시라를 보고 들어갈게요. 오랜만에 앞에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이 마필이 지금까지 머리를 계속 정통으로 맞아오는 바람에 말이 지금까지 못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보십시오. 3번마 천궁스톰, 5번마 벌교그램이 이 마필들 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3번마 천궁스톰 스타트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5번마 벌교그램이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모쿠시라예요. 이 마필이 지금 정우주 기수가 2주 동안 만들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유연함 자체도 없었고 말이 약간 뻣뻣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우주 기수가 타는데 편성이 너무 잘 맞았어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정우주 기수가 투입하는 거 보셨습니까? 초반에 엄청나게 푸시 해가지고 최대한 앞선에 붙어놓고 전개하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 임기원 기수, 정우주 기수 이런 기수들은 추입형의 기수들이 아니에요. 초반에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못 따라갔을 때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추입하는 기수이지 초반에 안 미는 기수가 아니라는 거죠. 뭐 유승환 기수 이런 기수들은 아예 초반부터 따라가는 기수잖아요. 근데 정우주 기수는 그런 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편성이 너무나 잘 맞았고 1200m의 이 마필은 이제 적정거리라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1분 15초 때까지 뛰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래를 피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에 붙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저는 4번 모쿠시라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 2번마 레몬불패가 되겠습니다. 레몬볼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마지막에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6kg 감량 이점입니다.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세 번째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약간 이제 콧등굴레를 하고 조교를 했던 마필인데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양털 코굴레를 하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처럼 6kg의 감량 이점이라면 여기서는 무조건 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5번마 유어텐도 좀 울질리 조교사가 지금 올해까지만 하고 지금 내년에 뭐 간다는 소식도 있고 성적이 안 나와서 이제 간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승부는 뭐 일단 덜려질 겁니다. 근데 2번마 네모불패도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세 번째까지 따라 붙을 수 있는 만큼 6kg 감량 이점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판단됩니다. 칠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마 롱런불패가 인기꼴의 마필로 팔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7번마 롱런불패하고 5번마 기쁨만성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자, 일단 기쁨만성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29주에서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고 7번마 롱롱버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가천시장배에서 정말 잘못 탔죠. 문세영 기수가 잘못 탔죠. 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5번마 기쁨만성 같은 경우는 26주에 공백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토요일날 공백이 있었던 마필들, 10주 이상의 공백이 있었던 마필들 한 마리도 못 들어왔습니다. 5번마 기쁨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제 파인기가 확실히 좋아진 게 아니고 7번마 롱롱버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제가 바라던 마필, 좋아졌던 마필을 놓고 7번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것이냐 아예 7번을 놓고 압축을 할 것이냐 요것만 일단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들이 다 복병권에 있습니다. 아예 후미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는 7경주는 좀 압축해서 제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반부 승부처인데 잘할게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요거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편성이 좀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도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인데 6번마 카르펠 바벨 요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 들어갈수록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 좀 의외로 좀 많아졌습니다. 요거 이제 11번마 파워 사운드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을 떠야 되기 때문에 좀 중하위권은 좀 밀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의외로 이번 경주가 2번마 노돈비드하고 그 다음에 8번마 킹 애니데이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가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뭉칠 수 있어요. 뭉칠 수 있는 에이스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1번마 영광의 에이스도 이번 조교 때 보니까 뭔가가 약간 부족해.
근데 6번마 카르페 파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12번 게이트에서 출발 자체가 약간 늦어버리면서 전개적으로 좀 아쉬웠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진경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진경 기수가 9월 27일 경주 때처럼만 타주면 돼요. 따라가는 전개는데 문세영 기수는 중간에서 약간 이게 이제 부산 가서 타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중간에 좀 더 바짝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추입하는 구간이 좀 짧아요. 부산의 라스트가 460m잖아요. 라스트의 이 거리가. 근데 너무 빨리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 취입을 했어. 얘는 진경 기수가 알고 있듯이 4코너까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보면 돼요. 그렇게 탈 수 있는 만큼 6번마 카르펠 바벨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리산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선두권에 바짝 부딪힐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서울 최강자입니다. 얘는 지금까지 편성 자체를 너무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 딱 그 찬스야. 5번마 매직 프린스, 지금 이제 정정희 기수가 타는데 얘는 모래를 한 톨도 맞으면 안 됩니다. 모래를 맞으면 말이 쳐져버리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앞선에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7번마 하트케이가 김용근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7번이 선행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번마 매직 프린스는 외곽으로 빼야 되는 마필이고요. 8번마 서울 최강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700m인데 얘는 삼성까지만 딱 붙으면 돼요. 근데 2번이 딱 그거야. 5번마 매직 프린스하고 7번마 하트케이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타면 돼요. 코지 기수가 그거를 너무 잘해요. 제가 이제 토요강마에서 스팅레인스 보십시오.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코지 기수가 타면은 믿을 수 있겠는데 빅투아르 기수가 타면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외곽을 감아 돌아 참고 타도 되는 마필 그걸 외곽으로 감아도 네 마리 잡아 돌려가지고 감아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코지 기수는 이런 걸 잘해요. 무리하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할 수 있는 기수예요. 이번에 5번하고 7번하고 앞선에서 경합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편성도 그렇게 빠른 말이 없잖아요. 2번마 컴플리트 리더도 57.5예요. 부담량 높아요. 그러면 8번마 서울 최강자가 코너링을 잘해가지고 코지 기수가 선두권에 딱 붙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9경주입니다. 국리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여기도 약간의 혼전도가 있죠. 3번마 오머포이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7번마 스톤브레이커도 선의 외곽에 이제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3번하고 7번하고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면 선행을 가고 따라가는 전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CC형 기수는 따라가는 기수가 아닙니다. 말이 끌고 갔을 때는 말을 그냥 갖다가 들이대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7번이 앞선에서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6번마 스틸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중속에서 자리 선정을 못하면서 말을 흔들어 버렸는데 조재료 기수가 이거를 왜 흔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에 직전 경주 5번마 킹하드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말은 안 해요. 이번 경주 확실하게 좋아지고 체중을 빼고 나오는 말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져 있는 게 딱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도전권에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제가 이제 토요일에 약간 부진했지만 요 레이스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테칸이 이제 외곽에서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 2번마 호크프린스도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고 7번마 최고게임도 딱히 좋아져 있는 게 없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볼 수 있는 마필을 뭐냐면 조금씩 좀 호전되고 있는 마필이고 적응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8번마 축배를 들어라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 기수가 최근 송문길 쪽에서 마방에 있는 마필들을 따박따박 잘 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난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스포적을 딱 한 번만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정준이를 바꿔가지고 김정준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마필을 조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탄력도 좋았고요. 국내선 6등급 창조의 기둥이라는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도 했고요. 그만큼
단단하게 일단 만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정준 기수가 이런 마필들 타봤거든요. 한번 타봤거든요. 계속적으로 타봤는데, 3번을 타봤는데, 계속적으로 스타트에 약간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스타트도 많이 좋아졌던 만큼 한번 8번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kg 감량을 갖고 있는 럭키월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필 53입니다.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도 있고 지난번에 2등급 경주에 출전했죠. 2등 경주에 이제 승급해가지고 레이팅 점수가 이 마필이 이제 82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1등급 경주지만 레이팅 점수가 90점 이하의 경주 편성이에요. 일본마 라운드 포인트가 레이팅 점수가 이제 90점이면서 최고의 부담량인데 57인데 김성경 기수가 타면서 53이다. 근데 6번마 럭키월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인권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니까 추위병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거리가 길수록 더 좋아요. 지난번에 마지막 걸음 12.8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추위보다 마지막에 날라왔던 걸음거리였습니다. 이번에 53이면 더 날라올 수 있어요. 지금 코지 기수가 지금 53kg짜리를 거의 체중을 빼고 타요. 솔직히 말해서 코지 기수하고 마이야 기수는 53짜리 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53짜리를 타는 거 보니까 야 말이 이게 좋으니까 타라고 그렇게 내용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말이 좋아졌고 코지 기수의 그 차분함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동균 조교사가 태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6번마 럭키월드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 풀어드렸습니다. 부산의 주로와 서울 주로가 약간의 다습주로 이런 식으로 좀 안에 지금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추위평의 마필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호주머니에 손 넣지 마시고요. 또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